안녕하세요. 책일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계소득 자료, 즉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또는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소득 상실 보상 항목인 휴업손해나 일시이익을 보상을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소득을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나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상의 통계소득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 조사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하는데 그 조사 보고서에는 일용 근로자의 임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반대말은 상용 근로자겠죠? 상용 근로자는 보통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 보고서에는 일용 근로자 임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일용 근로자의 도시 일용 임금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기농공 일용 근로자에 대한 기농공 임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농공이 임금이 더 세죠. 그래서 도시 일용 임금보다 기농공 임금이 훨씬 높은 임금이 됩니다. 여기서 기능공이라 하면 주로 용접공, 목공, 미장공 같이 특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조사 보고서는 1년에 2차례 발간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1년에 도시 일용 임금이 2차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인상되겠어요? 1월 1일에 한 번 인상이 되고 9월 1일에 한 번 인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표상의 농촌일용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이 구입가격 조사표에는 농촌일용임금이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도시일용임금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데 농촌일용임금은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있어요. 여기서 남자의 농촌일용임금은 도시일용임금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반대로 여자의 농촌일용임금은 도시일용임금보다 작은 금액이에요.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남자인 경우에는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되겠죠? 근데 농촌일용임금이 남자의 경우는 더 높아요. 그러면 좀 손해를 보겠죠. 근데 반대로 피해자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근데 여자다. 그러면 농촌지역의 여자에게는 농촌일용임금이 적용되는데 농촌일용임금은 도시일용임금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분이 농촌에 살고 여자이신 분은 사실 남자이신 분보다 적게 보상을 받아요.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간병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 나냐면 법원은 간병비를 보상할 때 성별에 따른 기준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여자를 기준으로 간병비를 보상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남자이든 피해자가 여자이든 무조건 간병비는 여자가 간병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피해자분이 농촌에 살고 계셨다. 그러면은 여자를 기준으로 간병비를 계산할 때 농촌일용임금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산정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분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여자 농촌 일용 임금으로 간병비를 산정해요. 도시 일용 임금으로 간병비 산정할 때보다 여자의 농촌 일용 임금으로 간병비를 산정할 때가 훨씬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농촌 일용 임금은 남자와 여자와 구별해서 인정되고 있고, 여자의 농촌 일용 임금은 도시 일용 임금보다 낮고, 남자의 농촌 일용 임금은 도시 일용 임금보다 높은데, 그러한 차이점은 주거지역에 따른 일시기 보상 차이, 그리고 간병비 보상 차이, 여기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